제가 정말 이거보다 빵 터졌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워주십시오. 개그. 지금 개그입니다. 자, 고비마다 조용한 공간에서 밥이나 술을 사주면서 힘을 불어넣어준 선배, 후배, 지인들. 김치, 밑반찬, 탕, 국거리, 칼국수, 젓갈, 달걀, 연잎밥, 네. 떡, 만두, 요구르트, 치즈, 베이컨, 마카롱, 과일 등등 음식물을 보내주신 시민들. 2년 연속 제 생일을 맞춰 음식과 카드를 보내주신 분들. 건강 관리하라고 인삼 진액, 한약환을 보내주신 분들. 자, 집으로 커피와 빵을 사다 준 이웃들. 집안 분위기 밝게 하라고 꾸준히 화환을 보내주신 딴지 게시판 시사타파TV, 이성원TV 구독자님들. 자,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따라오셔서 아무 말 없이 포장한 편육과 국물 또는 김밥, 주먹밥을 차 안에 넣어주신 식당 주인분들. 어째 하면서 빵을 더 넣어주신 빵집 주인들. 커피를 주문하고 계산을 치르니 쿠키 또는 마들렌 하나를 같이 넣어주면서 주먹을 불끈 넣어준 분들. 누구게요? 이게 지금 뭐게요? 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웃어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게 뭐냐면 조국의 시간에 나오는 머릿말입니다. 아, 이게 조국의 시간 머릿말이 네. 이런 게 나옵니까? 네. 조국의 시간 머릿말에 3페이지가 나한테 선물을 준 사람들의 명단을 쫙 썼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너무 긴데? 자, 몇 페이지입니까? 김치, 이게? 밑반찬, 탕, 국거리, 칼국수, 젓갈, 달걀, 연잎밥, 떡, 만두, 요구르트, 치즈, 베이컨, 마카롱, 과일, 그 다음에 인삼 진액, 한약환, 커피와 빵, 마들렌, 정말 포장한 편육과 국물, 김밥, 주먹밥, 빵을 더 넣어주시. 먹는 거에 되게 약하구나. 자, 여러분, 저희가 이게 조국의 시간 이 책을 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조국 씨는 이 책을 왜 냈고 이 책에 대해서 실제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반응은 어떨까?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요. 네. 어떻습니까? 청와대만 저희 사실 어떻습니까? 거의 단독성인데요. 청와대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국 씨를 만났답니다. 이 책 때문에. 요 책 즈음에서 책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만났답니다. 그래서 사과를 권유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조국이 사과를 하지 않고는 민주당의 이 지지율,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대목이니까 사과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넌지시 얘기를 했더니 조국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 하는 게 물론 제가 그 현장을 보거나 갔다 왔다는 사람을 딱 잡아서 얘기를 들은 건 아닙니다만 지금 청와대 주변에서 이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원인데 그러니까 반대로 사과를 좀 권유를 해봤더니 조국 측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다 하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한 상태에서 청와대 관련자들이 갔느냐 이 얘기는 아직 모른답니다. 하지만 청와대 사람 일부가 조국을 만나서 사과를 권유를 했고 조국이 강하게 싫다고 말을 했다 하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조국 씨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살 길 이런 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실제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책사였죠. 양정철. 양정철 씨가 지난 선거 때도 했고 그분이 이번에 8일 날 책 나오고 이제 한 일주일 조금 지났을 때 조국의 시간 책에 대해서 당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정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 생각도 안 하고 지 생각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 생각만 한다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국 지지자들은 또 뭐냐면은 조국은 민주당 당원도 아닌데 왜 그래? 왜 난리냐? 이거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뭔가 당하고만 대립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청와대까지 나섰다는 얘긴데, 네. 이건 예. 그럼 되게 한판 뭐 그러니까 어떤 지금 기분이네요. 조국은 조국대로 자기 지지자를 모아서 그렇죠. 나는 내 명예를 살리고 가겠다 하는 전략이 아니냐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 지적하듯이 결국 예. 조국이 자기 정치를 시작한 거라고 봐야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자기 정치하는 거죠. 그래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 책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대목이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그러네요. 이게요. 아이돌들이 팬 관리할 때 쓰는 수법이에요. 똑같네요. 왜냐하면 팬들이 깨알같이 다 써주잖아요. 팬들이 조공을 갖고 오면 예. 내가 팬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팬이 열광적으로 더 극성 팬이 되고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 조국 전 장관이 그 방배동 그 아파트에 살면서 무슨 뭐 또 주먹밥, 주먹밥, 또 연잎밥, 치즈 베이컨 마카롱, 마들렌, 커피 이거 뭐 못 먹어 편육 이런 거 못 먹어서 여기다 쓰겠어요? 아니, 제가 들으면서 뭔가 이게 기시감이 느껴졌는데 네. 이게 딱 아이돌 팬클럽 조공 그거 맞아요. 다 쓰는 그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야.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이비 종교를 봐도 사이비 종교에서도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러면 그렇게 그 사람들을 예뻐한대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들이 더욱더 열광적으로 갖다 바치니까 저는 요 머릿말을 보면서 아 이것이 바로 조국 신드롬을 구성하는 하나의 실체가 아닐까. 무엇이냐면 되게 이 자기 코스를 자기 길을 묵묵히 해오고 인생에 성취가 있는 분들은 예. 지지자들에 대해서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만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상황들을 넣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 팬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나아가야 할 길, 자기가 해야 될 길 이런 데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더 크거든. 그쪽에 에너지를 많이 예. 쏟아야죠. 그런데 지금 팬덤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예. 더 보여줄 거를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팬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를 해가면서 연잎밥, 칼국수, 마카롱, 치즈, 베이컨, 인삼, 진액, 한약환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이게 뭘까를 제가 곰곰이 보니까 아 이거 어디서 봤다? 어디서 봤냐? 아이돌들이 팬을 관리하는 기법에서 봤다. 예, 저는 예. 지금 오늘 방송 전에 이제 예. 이 얘기는 못 듣고 지금 들으면서 뭔가 했는데 정말 딱 그겁니다. 예, 예. 실제로 그 저 팬 미팅 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팬 미팅 가면은 일일이 다 불러주고 그다음에 답장해주고 네, 맞아요. 이런 문화가 정말 잘 형성이 되어 예. 있는데요. 그 조국의 팬덤의 하나의 비밀이 여기에 있었다는 맞아요. 게 이 책을 통해서 드러난 것 다 같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나온 저를 보시고 이런 상황에서 직접 버리러 다니지 마세요라고 대신 버려주신 아파트 청소 담당 직원분들. 그 다음에 산책 나갈 때마다 서초동 나갔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인사를 건네주신 주민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을 하나하나 디테일 묘사를 해줌으로써 예. 이거를 읽는 사람은 어떤 생각? 아 나도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여기 책에 이렇게 한 줄 나올 텐데 하는 그런 느낌들을 근데 진짜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거는 자기가 다 먹었거든? 근데 이런 대목도 있어. 아,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낸 시민께도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며칠 동안 집에 두었다가 아동 보육시설에 보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대목에서도 깔깔깔 웃었는데 예. 한약환이나 마들렌이나 편육 같은 거는 왜 안 보내셨어요? 이거는 먹으면 되거든.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있잖아. 여러분 트리 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크리스마스 트리 12월 26일 날 어떻게 된다? 그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보내고 버리거나 아니면 정말 저 베란다에 어디다가 다용도실에 넣어놔야 되거든. 그 넣어놓는 것도 골치라. 아, 참 정말 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깨알같이 분석을 하는 게. 저는 진짜 박은진 저는 참 제가 옆에 선배로 모시기 참 독해요. 제가 정말 요거를 보면서 야 진짜 김밥이나 말이야 마들렌, 커피, 녹차, 김치 밑반찬, 연잎밥, 떡, 요구르트, 달걀, 치즈, 베이컨. 보육시설에 있는 친구들은 치즈, 베이컨, 마카롱, 마들렌을 더 맛있게 먹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거는 보냈다는 얘기는 없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또 보낸 거는 또 자기가 깨알같이 적어놔. 나는 여러분한테 받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나누는 사람입니다.
500개 받아놓고 하나 보냈나 보지? 거기다 크리스마스 트리 보냈다? 솔직히 저는 아줌마로서 살림하는 아줌마로서 크리스마스 트리 보낸 이유 저는 솔직히 짐작할 수 있다니까요. 집에 그냥 있으면은 1년에 딱 한 일주일 쓰고 나머지는 짐이죠. 네. 제가 너무 치사하게 디테일을 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망상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인 이유를 우리 신동훈 차장이 예.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조국의 망상, 자아도취, 뭐 그러니까 책을 제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보다가 이 방금 이제 우리 박은주 에디터가 이렇게 이 팬덤을 관리하는 그 아이돌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스스로가 정말로 자기가 아이돌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이런 구절들에 언뜻 나오는 그런 것들만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한번 이제 이 책 뒤쪽에 나오는데 이분이 끊임없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곳곳에서 연상시켜요. 책 구절들 읽어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사건의 수사가 공소권 없음,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게 수사를 하다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이거든요. 그거를 딱 연상시키는 노회찬 전 대표 사건, 노회찬 뭐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이런 게 다 같은 사건들이죠. 그렇죠. 예. 내 사건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희망하며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이 10년 전 노무현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꼭 지키겠다고 다짐한 것은 정치적인 뭐 이렇게 말이 아니었다. 나는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싶었다라고 한 어떤 분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에다가 자기를 이렇게 그렇죠. 동급으로 이렇게 놓는 표현이죠. 네. 이것보다 더 심한 것 중에 하나가 있냐면은 로버트 케네디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리뉴님 감사합니다. 예. 예. 로버트 케네디. 예, 로버트 케네디. 예.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동생이고 예. 미국의 법무부 법무부 장관. 장관을 했었죠. 예. 그래서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가 똑같은 거예요. 조국도 자기도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런데 뭐라고 한 대목이 나오냐면 이 대목에서 제가 이렇게 책을 넘기다가 로버트 케네디는 암살됐지만 조국은 살아남았다. 그러면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로버트 케네디랑 같은 급이란 거예요. 그것도 또 자기 입으로는 안 하고 그 건국대 교수가 쓴 문장을 싹 갖다가 그쵸? 보여준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냥 뭐 조금 뭘 좀 심하다 생각하면은 보통은 뭐 말 안 하는데 네. 이걸 왜 안 써요 이분은?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선배가 내가 내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니까 로버트 케네디 같은 법무부 장관이 되라고 해준 고마운 선배가 있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와서 온 가족이 이렇게 곤찬을 당하고 있으니까 로버트 케네디는 암살됐지만 너는 살아남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노무현, 로버트 케네디. 예.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2021년 이번에 개봉한 자산오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전. 네. 그 정약용 선생의 형제분들이시죠 다. 정약전이 흑산도로 귀환 갔을 때 왜 물고기만 연구하면서 자산어보를 썼는지 네. 이해가 간다.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조금 뒤에 가면 뭐가 나오면 아들이랑 자산오보란 영화를 보러 갔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아들을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영화가 끝나자마자 아들이 말했다. 우리 집 이야기 같네요. 라고 아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멸문지화를 극복해가는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것이다.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제 노무현, 케네디, 정약전 이런 이제 막 에피소드들을 끌어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랑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몽테크리스토 백작도 있었어요. 그것도 뭐예요? 감옥에 있었던 몽테크리스토 백작. 네. 근데 그때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누명을 씌운 게 당시 검찰총장이거든. 그래갖고 몽테크리스토 백작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 그리고 또 있는 게 뭐 있냐면은 노인과 바다도 또 나오잖아요. 네, 노인과 바다도 나옵니다. 네. 노인과 바다 구절은 네.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데 네. 멋지게 이제 이 말로 끝을 냅니다. 사람은 패배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람은 파괴될 수는 있지만 패배할 수는 없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자 한다. 허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주인공 산티아고가 한 말을 되뇌면서 그러니까 파괴될 수는 있지만 패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노인이 그 참치랑 싸우면서 어떤 자연과 싸웠던 그 웅원한 어떤 인간의 의지 이런 걸 보여주는 작품인데 참치 보내준 사람은 없나?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자기에 대한 수사를 하는 네. 것들을 이렇게 받고 지금 방금 댓글에서 로버트 케네디 관련해서 네. 스텔라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로버트 케네디가 자녀 입시 부정으로 뭐 안 됐냐고. 정서방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로버트 그러니까. 케네디는 자녀 입시 부정 뭐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뭐 사모펀드도 안 했고요. 암살됐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거를 갖다가 끌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팬덤 네. 그리고 이분의 특징. 세상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급이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배울 필요는 좀 있어. 아니, 갑자기 그것도 왜 배워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 네. 뭐 형님 정약전 선생이고 네. 다 자기랑 동급이고 그치. 그분들이 고난을 겪었던 거 네. 그게 다 자기 얘기처럼 느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실은 조국 씨가 이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된 게 사실은 예. 저는 이 조국의 시간보다 더 앞서서 예.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 하는 그 책이 논란이 됐을 때였는데요. 그런 책도 썼습니까? 네.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 네. 그래서 그 책 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 나는 왜 법을 왜 공부하는가?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저게 그래서 저 법의 여신을 갖고 눈 왜 안 가렸지? 원래 눈 가리는 건데 저렇게 해서 모델이네요. 있구나. 네, 해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는 단 한 권의 책 이렇게 이제 광고가 됐던 것들인데 자 여기에 이 형은 공부 1등, 동생은 싸움 1등이라는 그 부분에서 엄청 저 웃겼는데 자. 그 대목을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동생은 다니는 학교마다 싸움 1등이 됐다. 어린 마음에 형과 공부로 경쟁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 정반대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닌가 짐작해 본다. 주변 사람들은 형은 공부 1등, 동생은 싸움 1등이라고 품평하곤 했다. 일단 동생을 그냥 뭐라 그럴까 자기가 이렇게 빛나기 위해서 동생을 그냥 네. 양아치로 만들어 버리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아주 반듯한 형과 동네 사고 뭉친 동생의 갈등을 그린 드라마가 연상될 것이다. 자 여느 드라마처럼 부모님이 나만 아끼고 동생에게 온갖 구박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사한 일이 종종 일어나곤 했다. 동생이 싸움 끝에 상대를 다치게 난리가 나면 어머니가 백배 사죄하고 돌아와서 동생 종아리 치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그 자신은 1등하는 공부 잘하는 형이었고 동생은 싸움 1등하는 동생이었다. 이렇게 이제 대비를 쭉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둘이 동생이랑 사이가 좀 나쁠 수도 있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여기가 압권이라고 봐요, 저는. 동생은 성격이 거칠었어도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다. 내가 종종 내 심정 이해한다. 나 때문에 내가 피해를 많이 봐서 미안하다라고 해주어 그런 게 아닌지 모르겠다. 형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나와는 다른 동생을 인정했고 동생이 집 밖으로 떠도는 이유를 알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은 엄청나게 잠깐만요. 이 메시지를 왜 보내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 저 이신태 PD가 오늘 많이 들어와 주셔갖고 감사드린다고 왜 인사를 안 하냐 네가 싸가지 없이라고 지금 저한테 지금 4,700명 들어와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얘기를 잠깐 더 해보면 이거 뭐냐면 말이죠 이런 거예요. 저는 공부를 잘하고 예쁘고 집에서 사랑받는 애예요. 그런데 제 동생이 골칫거리예요. 얘가 이렇게 골칫거리가 된 건 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제 동생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싸움만 한 거고 돌아다닌 거예요. 얘가 얼마나 저 때문에 좌절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형 잘못 만나가지고. 네, 정말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잘났으니까 동생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그럼 이 동생이랑 저랑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동훈아, 나는 못난 너의 심정을 이해한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해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저의 동생은 저를 믿고 따라서 저는 제가 이 못난 동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생을 네. 제물로 삼네. 동생을 제물로 삼아.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기질이 있었고 아마 네. 이제 잘할 때 어떤 그런 생각을 기본에 깔고 가족 관계 형성이 됐었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표로도 잠깐 간략하게 만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 책에 나오듯이 예. 자기가 노무현급이고 네. 케네디급이고 네. 그리고 이제 조선시 들어가서 이제 정약용 가문급의 네. 그런 어떤 사실 이 동생이 조국 전 장관이 쓴 대로 네.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운동학원 운동학원. 그 채용 비리 채용 비리가 이제 어떻게 예. 보면 동생이 책임지고 들어왔죠. 책임지고 들어왔는데 사실 동생은 형을 얼마 받지도 않았어. 반대로 돈을 준 사람이 형을 더 받았다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것도 굉장히 사법정의가 무너진 케이스인데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돈 준 사람이 예. 그러니까 채용해달라고 돈 준 사람이 예. 형이 더 셌다고 예. 했던 게 이게 그 조국 동생 그 예. 사건이었죠. 참 희한합니다. 이거 참. 그 하여튼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한 명의 자아도취가 뭐 어느 정도는 뭐 정치를 하려면은 뭐 그런 거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얘기하지만 정치인들은 어느 정도는 다 예, 자아도취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예.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네. 나를 공격하는 것은 어떤 우리 세력에 대한 네. 내가 잘났고 내가 잘 나가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뭐 이분들 이 이제 노무현급이나 케네디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이제 단편적으로 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019년에 예. 그 저 조국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들 기억하시잖아요. 지금 그 정말 자기를 대선 후보처럼 네. 놓았던 그 사진. 지금 우리 준비돼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그 사진까지 보여주면은 뭐 지금 조국의 시간이 어떤 그 이거죠 이게 유명한 이거죠. 네. 조국이 직접 올렸던 거. 저게 이제 대선 소주, 진로 소주, 그 다음에 이제 무학 소주입니다. 저게 딱 좋은 데이. 네. 그러니까 경남, 서울, 그러니까 부산 저걸 가지고서 대선 진로 딱 좋은 데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대선 진로 딱 좋은 데이. 예. 그 저게 이제 저 법무부 장관 가고 할 네. 그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조국의 시간 책에도 나오지만 민정수석을 하다가 법무부 장관을 가는 게 얼마나 자기들을 저 사진 저 자리인데 저기도 보면은 어김없이 노무현 대통령 사진이 커다랗게 걸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조국은 계속 이제 이미지를 겹치게 만들어요. 네. 그 전략에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갖고 생각을 해보면 이번 책에 케네디, 노무현 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네. 어떤 고도 이미지 전략 아닌가 맞아요. 싶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댓글에 보원님이 남겨주셨는데 보원님 진짜 댓글 예. 잘 남겨주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국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볼 때는 이거는 영웅으로 보이겠다. 아 그렇군요. 사실요 평판은 바람에 쓸려가 버리는 거고 기록은 책 같은 데로 남는 거잖아요. 그쵸. 예, 예. 그러니까 나중에 30년, 40년, 50년 뒤에 네. 역사학자들이 이 책을 가지고서 예, 조국을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재밌네요, 아주. 아 자, 우리 독자님들 수준이 이렇습니다. 네. 자, 저희 5천 명 훌쩍 넘어갔고요.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힘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좀 정말 여태까지도 재미있으셨죠. 근데 여기는 재미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 영화계 실체를 폭로해드리는 제가 진짜 이거 조사하다가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영화 담당 기자도 했었는데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간도 많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영화계라는 게 워낙 이 좌파가 많고 득세하고 큰 힘을 갖고 있는 집단인데 영화계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요.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연기를 하고 광고에 나오고 하는 얼굴로 자기 연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일단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영화 감독을 하는 사람들, 제작자들이 있죠. 보이지 않는 사람들. 예. 뭐 그중에 스타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또 어떤 일군의 사람들이 있냐면 영화 정책을 만들고 영화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있는데요. 한 해 사업 예산만 1,000억입니다. 세상에 순이익 1,000억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이 1,000억은요. 매출을 거의 우리나라 기업으로 따지면 기업 이익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1조는 돼야 순이익이 1,000억이 됩니다. 1조에 1,000억 되려면 영업이익률이 10%란 말인데요. 10%안 나와요. 영업이익률 10% 나오면 엄청 좋은 회사죠. 그러니까 거의 규모가 2, 3조가 되어야 쓸 수 있는 돈이죠. 1,0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영화진흥위원회는 1,000억을 갖고 예산을 분배를 하는데요. 야. 자, 이 영화진흥위원회를 둘러싸고 어떤 일이 있었냐. 과거에는 일종의 이게 문화부 아래서 정확히 예산이 이제 정부의 입김으로 많이 과거에는 권위주의 시대에는 배정이 됐었죠. 그거를 각종 스크린 쿼터니 무슨 독립영화니 이런 그 영화계 거의 운동 전문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이 싸움을 걸고 해서 이겼어요. 결국 영화계 예산의 1,000억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경기를 일으키는 영화들한테 지원이 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무리뉴님이 또 네. 슈퍼챗.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